잘 살았지. 이게 아무도 못 깨닫더라고요. 어제 대성모가 갑자기 프린트 내려오면서 하더니 근데 뭐가 없지 않니? 뭐가요? 수업편. 어? 단어 시험도 없잖아요 지금. 시험 4인데 대신에 좀 짜치는 지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고3 파이널 교재에서 좀 따왔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 언젠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의 확정인 거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예비 고2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12월 예비 고2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과는 2학년 때도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확정입니다 거의. 그런 거는 뭐 가위바위보에서 뽑는 거예요? 아니, 이게 1학년을 맡을 때는 이제 회의를 해서 뽑는데 2학년을 맡을 때는 맡은 1학년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데 아마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요. 정규 수업 때는 저 새로 매일이잖아요. 합쳐봤자 10명이 안 돼요. 정규 수업은 합쳐하고 내신 때만 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남의 시간 3시간 기다리느니 쭉 시간표가 짜지는 게 뭐냐 비가 시간 여러분은 와서 바로 다 듣고 바로 가는 게 제일 나아요. 내 입장에서도 와서 다 하고 바로 가는 게 제일 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려하던 이제 그분께서 2학년 1학기에 안 맡아주시면 저야 너무 좋고요. 근데 그분이 맡아도 2번 당하지 않겠습니다. 2번 당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계집거리도 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되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일 생각은 없어요. 여기가 뭐 목동 대치동이고 여러분들이 일점대 초반에 내신을 받아서 서울대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들한테도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사실상 국어만 이기적으로 할 수 있어. 그냥 국어 3천제를 주겠다 하면서 다 풀면 한 2문제 더 받는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치? 그런 게 수학 과학은 좀 돼요. 문제은행식이 좀 돼. 근데 국어 영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어떻게 주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 몇 천재까지 주진 않으시잖아. 수학과학은 내가 안 그래본 게 좀 후회가 돼요. 어릴 때 좀 많이들 풀어보고 졸라 귀찮아가지고 안 했거든요. 국어 영어는 내가 문제 푸는 걸 개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 의미인즉슨 그냥 양측이 여러분들한테 괴롭혀가지고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역시나 기본 틀은 이제 2학년은 그겁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쪽에서 많이 가져간다. 문학과 독서가 1학기가 문학, 2학기가 독서인데요. 새로운 거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유지된다면 원점수 자체가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등수는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등수를 뽑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등수를 뽑을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내 점수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등급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연연하지 않되 내 등수를 뽑아가는 겁니다. 내가 문학이 더 자신 있다면 문학에서 뽑아가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문학에서 어느 정도 방어만 하고 독서를 뽑아가겠다면 독서를 뽑아가는 거고요. 언매와 화작은 그 사이에서 모의고사 보면서 한쪽으로 점점 선택하는 겁니다. 중간에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목차표 봅시다. 목차 1, 2, 3, 4, 5, 6, 7 있죠? 자, 2번 지문이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꿈을 꾸고 계시다면 한 번쯤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경찰대 지문이죠. 경찰대 사관학교 지문들 중에서 좀 특이한 유형이에요. 근데 살짝 달라요. 뭐가 살짝 다르냐면요.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이제 뭐 교육청에서 내는 것들이 여러분들 맨날 보잖아요. 그런 지문들은 되게 틀이 비슷해. 근데 경찰대 사관학교 나아가서 법학전문 적성시험 리트 아니면은 공직적격성평가 PSAT 이런 것들 나가면은 조금 더 치사해요. 뭐가 치사냐면 얘가 이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치사해. 이걸 말하는 겐지 이걸 말하는 겐지 모르겠어서 치사한 거거든요. 그런 지문들에 자세히 보다 보면 한쪽 말만 하고 있어. 그걸 빨리 알아채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또 주목을 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짜져 있다는 점. 역시나 7개 다 하겠습니까? 전혀. 자, 그래서 저기 4쪽에 있는 지문부터 호다닥 보고 되는 대로 제 목표는
독서 두 지문, 문학 두 지문 반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어제 몰아가면서 해도 되니까 바짝 해가지고 혹시 오늘 일찍 귀가가 필요하신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시간에 딱 맞춰서 50분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지문 상대주의에 대한 지문인데요. 역시나 여러분들 자꾸 제목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 유문학 제목 안 줘. 유문학 제목 안 줘. 내신 빼고 제목 안 줘. 그래서 제목은 의도적으로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목은 큰 힌트가 되거든요. 도덕 상대주의를 읽은 순간 뭐만 찾으러 갈까 너네는 도덕 상대주의만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 읽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볼게요. 상대주의자는 상대주의자 네모. 상대주의자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문화에 대해 참인 주장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수능 특강 지문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수능 특강 지문 있잖아요. 요 몇 년째 계속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고부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수특 지문이 제일 지저분합니다. 근데 논리가 비어 있는 것 같고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고 수특 지문이 제일 지저분해요. 그 말인즉슨 반대로 생각하면 수특보다 기출에 나오는 기출로 바뀌어지는 연계돼서 기출로 나오는 지문이 더 논리적이고 더 쉽다는 거죠. 그렇지? 연계의 폐해예요. 왜냐면 연계 내가 70% 연계일 때 수능을 봤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연계되면 티가 나. 그렇게 되면 연계 교재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어렵지 않으면 왜 연계 교재가 이만큼 해요. 무조건 연계 교재보다 난이도가 높을 수 없거든. 왜 이걸 연계하면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거 연관되어 있으면 당연히 한 번 본 지문들이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어느 정도 이게 높아야 돼. 이게 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특 지문은 엄청나게 어떻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지저분하고 논리 구조가 비어 있는 것만 갖고 중간에 추론을 많이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고3 2월에 처음 보거든요.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2월에 처음 보는 게 수특이에요. 근데 딱 보자마자 애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이씨 조졌다. 이거 못 읽겠다. 왜? 애초에 지저분한 지문들이에요. 그걸 미리 알고 나중에 뭐 한 번씩 고2 때 수특을 외부로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험에 읽을 때마다 야 이거 나중에 못하겠는데 이 생각이 아니고 원래 더러운 책이라는 거, 원래 지문이 더러운 책이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문들이 지저분한 지문들 있잖아요. 지저분한 지문들. 지저분한 지문들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만약에 어떤 개념이 있다. 어떤 개념이 1이 있다. 이거에 대한 설명 1이 나온다. 지저분한 지문들 특히나 어디에서 많이 이런 게 나오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에서 많이 야 설명 1 나왔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여기서 이해하는 놈들 15%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읽는 건 뭐예요? 나는 15%일 거야 하면서 다시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뒤로 넘어가야 돼. 설명이나 예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해결하잖아. 그래서 모르겠으면 빨리 넘어가서 뒤에서 힌트를 더 찾아야지 앞에 걸 다시 읽는 거는 어차피 이해가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문화에 대해 참인 주장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대요. 말이 길죠? 뒤에 볼게요. 어떤 주장이 참이라는 것은 언제나 개인 또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어떤 주장이 참이라는 것은 이거 묶어주세요. 언제나 개인 또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참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야? 여기가 묶여야 뭐랑 이해가 되냐면요. 상대주의자라는 게 이해가 되죠. 이 상대적으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 따르면 어떤 문제에 대한 여기 밑줄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다.
어떤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다. 자, 어떤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게 없대요. 단정 지어놨죠. 그지? 그러면 뒤에서 어떤 보기에서든 상대주의자 누구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첫 문단 때문에 어떻게 다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이 싸그리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상대주의는 상당한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따분한 상대주의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자, 따상이 있죠. 따상에 세부 쪽 할게요. 이거 아마 번역하라고 할 텐데 따분한 상대주의. 따분한 상대주의. 벌써부터 어감이 어때? 별로지. 그지? 나와 친구가 모두. 자, 이런 말이에요. 자, 정우가 재미없는데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 재민이도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정우가 재민이가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명제로 바꿔봅시다. 정우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재민이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와 친구가 모두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라고 말했다고 할 때 같은 문장을 말했지만 나가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다르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오케이. 그쵸? 내가 말한 문장은 참이고 친구가 말한 문장은 거짓일 수 있기에 상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것이므로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로운 상대주의는 아니다. 그치? 정우가 난 떡볶이를 좋아해. 재민이가 나는 떡볶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한다고 해서 너 취향은 그렇구나. 너 취향은 그렇구나. 뭐 끝낼 일이죠. 그치? 끝낼 일이지. 갑자기 왜 얘는 좋아하는데 얘는 안 좋아하지? 하면서 흥미를 가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뭐다? 따분하다는 거야. 네? 흥미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이게 더 쉽게 하는 방법 그거예요. 너네가 지금 서로 이렇게 같이 내가 안 눌렀네 저거. 누른 건가 안 누른 건가? 지금 빨강색이에요. 그럼 눌러줬어. 자, 땡큐 확인해줬어. 이게 이렇게 너네들은 이제 같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자, 생각해보세요. 자, 저기 어딘가에 사는 김정우 씨랑 여기 어딘가에 사는 이재민 씨랑 떡볶이 좋아하는지 마는지 서로에 관심이 있을까? 없어. 그리고 너네도 김정우 씨 떡볶이 좋아하고 이재민 씨 떡볶이 안 좋아하는데 해봤자 어쩌라고요 하겠지. 그치? 별로 그냥 별로 흥미가 안 땡기는 거예요. 또 좋아할 수도 안 좋아할 수도 있지. 문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흥미로운 상대주의 동그라미.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얘가 얘기하는 상대주의란 뭐냐? 흥미로운 상대주의. 자, 흥미로운 상대주의. 자, 같은 주장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참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길죠? 일단은 볼게요. 같은 주장이 어떤 사람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따분한 상대주의와 흥미로운 상대주의를 갈라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같은 주장입니다. 왜? 얘네가 왜 흥미가 없다고 그랬어? 얘 주장이랑 얘 주장이 어차피 상관이 없는 다른 주장이라서요.
그치? 근데 같은 주장이 어떤 데서는 참일 수 있는데 어떤 데서는 거짓일 수 있다는 거. 요게 흥미로운 상대주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흥미로운 의미에서의 상대적인 진리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흥미로운 의미에서의 상대적 진리의 양립 불가능.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세계가 없다는 거죠. 그지? 어떤 데서는 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거짓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상대주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프로타고라스 내용. 프로타고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여기 밑줄 개개인의 견해가 모두 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개인의 견해가 모두 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는 주장이다. 자, 그런데 누가 나타나느냐?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저씨 플라톤이 나타나. 플라톤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주장이 절대적으로 참이라면 자기 반박이 된다. 밑줄. 모든 진리가 시간이 걸려도 이런 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상대적이라는 주장이 절대적으로 참이라. 자기 반박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너는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다라는 이 진리는 절대적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죠. 모든 진리가 상대적인 건 진리야. 요것만 절대적이다? 얘도 모든 진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치? 얘만 절대적일 수 없죠.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얘도 진리일 건데 상대적이어야 되죠. 그치?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다 라는 말만 절대적이다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치?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다라는 게 그래서 뭐가 된다? 자기 반박이 된다고 반박을 했대요. 자, 프로타고라스 같은 상대주의자들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진리 자체도 단지 상대적이라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쵸? 이 말이에요. 자, 상대주의자가 이걸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건 아니라고 해야겠죠. 발 빼야겠죠. 그치? 상대주의자가 이 반론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하는 방법. 어떤 진리는 상대적이다. 가장 인기 있는 상대주의 종류는 도덕 상대주의 네모. 아, 그쵸. 이제야 나오는 거예요. 제목 몰랐다면 이제야 알아야 돼. 이제야 알아야 돼. 뭔 얘기를 할 거라는 걸? 도덕 상대주의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목을 그래서 신경 쓰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트레이닝이 잘 안 돼.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에는 서로 다른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전제로부터, 자, 전제부터 적을게. 서로 다른 문화에는 서로 다른 도덕률이 존재한다. 도덕성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도덕성에는 객관적 진리가 없다. 자,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소개했죠. 그지? 그러면 요거를 틀렸다고 하려면 만약에 뭐를 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안 나온다 하나, 요게 틀렸다 하나, 요게 되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 안 나왔다는 전제가 틀렸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틀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치? 그 깔려면 둘 중에 하나를 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이거를
그대로 좋은 거라고 하는지 까이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를 항상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아가 나가게 읽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옳고 그름은 관점의 문제일 뿐이며 그러한 관점은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걸 묶어주세요. 그치?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어려운 얘기는 어떻게 한다? 뒤에 가보면 또 힌트가 있을 것이다. 옳고 그름은 관점의 문제일 것이며 그 관점은 문화마다 다르다. 아, 그럼 문화마다 얘는 이 문화에서는 인정할 수도 있고 이 문화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도덕 상대주의자는 열린 마음, 평등, 자유의 수호자로 자처하기도 하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신들만의 고유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오만한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도덕 상대주의자들의 어떤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니? 배타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죠. 타인을 배척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될 것 같니? 글쓴이가 이거를 깔 것 같아, 냅둘 것 같아? 깔 것 같죠? 그치? 이런 게 예측이라는 거야. 자, 오만한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도덕 상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문화적 제국주의를 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더 나아가 인종차별주의가 동일시되기도 한다. 극단적이죠. 100% 어떻게 될까? 까이겠죠. 100% 까인다는 거예요. 그럼 까이는 확정하고 보면 더 쉽다는 거. 자, 그러나 바로 까기 시작하죠. 그러나 세모. 그러나 도덕 상대주의자가 내세운 전제는 결론을 지지해주지 못한다. 도덕 상대주의자가 내세운 전제는 결론을 지지해주지 못한대요. 자, 요거는 이제 구조 독해보다는 예측 독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빡센 지문이라서.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갔을 때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단별로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조 독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그냥 모양만 내고 그냥 끝나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내용 이해를 조금 더 해볼게요. 왜냐면은 비슷한 게 나오면은 그냥 여기서 텐션이 일로 바뀌었네 절로 바뀌었네 밖에 못하는 지문일 때가 많아요. 어려운 고난도 지문은. 그럼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치? 이 논증의 전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전제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와 관련된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와 관련되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도덕적. 자, 서로 다른 문화에는 서로 다른 도덕률이 존재한다. 자, 우리 밥그릇 있잖아. 밥그릇. 자, 내가 만약에 일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일본에 자주 간다. 일본에는 밥그릇 어떻게 먹습니까? 들고 젓가락으로 후두두두두 먹죠. 그지? 그거 자 일가 친척이 모인 설명절 곧 한 두세 달 안에 다가올 설명절 가가지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한 다음에 젓가락 들고 와 먹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왜? 예의 어긋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의가 어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밥그릇을 놓고 먹는 거. 그쵸? 그거 예의라고 믿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유교 고인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일본 가정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다. 그래서 다들 들고 먹는데 갑자기 상을 팡 쳐. 이런 삼놈의 자식들 만나. 왜 밥그릇을 들고 그럼 어떻게 돼? 왜? 밥그릇 거기서 들고 먹는 게 문화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들은 어떤 거예요? 서로 우리나라는 밥그릇 놓고 먹는 게 예의라고 믿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밥그릇 들고 먹는 게 예의 어긋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치? 둘 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떤 것이 예의라고 어떤 것이 도덕이라고 믿느냐예요. 근데 결론은 뭐니? 여기에 결론은 뭐야? A에는 B가 없다야. 없다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존재하는 거는 믿음이니 실제니? 실제죠. 존재는 실제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은 실제로는 어떠한가와 관련이 돼요.
내가 겁나 세게 믿으면 생기니? 내가 내 눈앞에 10억만 이러고 있으면 생기니? 안 생기죠. 믿는 거에서부터 실제 존재하는 거는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 만약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면 뒤를 보면 돼요. 사람들이 믿는 바와 관련된 전제에서는 실제와 관련된 결론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지구 평평선을 들고 자, 지구 평평선을 잠깐 땡겨봅시다. 킹받지만 땡겨봅시다. 자, 어떤 사회, 일반적 사회를 합시다. 일반적 사회에서는 지구는 어떻다고 믿어요? 동물이다. 근데 우리 평평이들의 사회라고 합시다. 평평이들. 얘는 어떻게 믿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어. 이렇게 믿는데. 그럼 자, 믿는 거 여기도 이렇게 믿는 놈들이 있고 이렇게 믿는 놈들이 있으니까 실제 진리는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 둥글다고 믿는 놈도 있고 평평하다고 믿는 놈도 있으니까 실제 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가 돼야 돼. 말이 되니? 말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또 다른 사회에서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다고 해서 지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지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없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 사실은 하나죠. 둥글. 그래서 믿는 걸로는 실제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해해도 됩니다. 여기서만 이해해도 돼요. 앞에 이해하지 못해도 왜 계속 같은 설명? 어디까지? 여기까지. 계속 같은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자,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 객관적 사실이 없다가 안 나올 뿐이죠. 그치? 근데 이거는 어때? 그러면 지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없는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 전제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구를 관찰해야 돼. 지구를 관찰해야 끝나죠. 결론을 까는 건 다른 얘기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론을 디스하는 건 어떻다? 다른 얘기다. 자, 그래서 결론이 틀렸다는 주장은 아니래요. 그렇지? 결론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여기서 이게 안 나와라. 결론이 틀렸어는 다르지.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자,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이 뭐예요? 절대적인 도덕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덕 진리가 없다라는 요거를 까야 된다는 거죠. 요걸 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도덕성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는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은 옳고 그름의 척도란 없으며 각 사회의 기준만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별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도덕 상대주의의 오류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글쓰기의 스탠스는 확정이죠. 도덕 상대주의 어떻게? 까. 그지? 첫째, 이제 더 이상 다른 사회의 관습이 우리 사회 관습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저기 가보니까 시민들이 와 하면 바로 죽여. 그때도 저게 이 비도덕적이고 야만적인 놈들이랑 할 수 있니? 없다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거니까. 쟤네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다 상대적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도덕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그러면 노예제도 상대적인 거겠다? 노예제는 뭐고? 노예제나 나치의 집단 학살이 옳지 않다고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노예제나 나치의 집단 학살 옳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야, 나치는 그때 걔네들이 다 와 이러면서 지들끼리 했어 라고 하면 도덕 상대주의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유가 있었나 보네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러면 점점 뭐가 틀린 거다. 결론도 틀린 거다가 되겠죠. 자, 그러나 도덕 상대주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비난의 여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야만 한데 왜? 그 사회가 그럴 때 그랬으니까. 그 사회의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또
둘째,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 사회의 기준만에 참조해야 판단할 수 있게 된대요. 그 사회가 되고지 않으면 이 행위가 옳다 그르다 판단 자체를 못 내리게 된다는 거죠. 가령 1975년에 남아프리카의 어떤 주민이 인종분리 정책, 우리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했었어요. 분리 정책 아파르트. 자, 아파르트헤이트. 자,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판단할 때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률. 근데 어디 주민이래? 이거 남아공에 사는 거거든요. 어디 주민이니? 남아프리카 주민이지. 그럼 어떻게 돼? 늘 하던 거야. 응? 하겠지. 야, 이거 하면 돼? 이상하다. 나 어릴 때부터 하던 건니? 응! 하면 끝이라는 거죠. 왜? 그 사회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렇다 했으니까.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얘네 수도가도 따로 썼어요. 저기 유색 인종들은 저기 더러운 거 나온다고 따로 썼어요. 백인이랑.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치? 자, 만약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판단할 때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는지 질문해서 만약 부합한다면 이 정책은 적어도 도덕적 관점에서는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게 된다. 셋째, 도덕적 진보라는 개념이 의문시되고 만다. 자, 참정권 이런 것들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까? 모두 나이만 먹으면 가질 수 있게 점점 평등하게 발전되어 왔죠. 그치? 근데 상대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발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얘네한테만 줄만 했던 거, 그 다음에는 얘네도 줄만 했던 거, 그 다음에 얘네도 줄만 했던 거, 지금 줄만한 거. 그렇게 돼야지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니? 못해요. 왜? 그 사회의 기준은 그 사회 때만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회적 변화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면 된다. 사띄고 회전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다. 그러나 도덕 상대주의가 옳다면 다른 시대의 기준으로 이전 시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인 것, 시대 간의 판단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예제? 그때 그럴 수 있었겠지. 이러고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도덕 상대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문화 상대주의를 오해한 것 밑줄. A 밑에 있어요. A 밑에 도덕 상대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를 오해한 것. 문화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분석해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소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 믿는 문화. 소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다. 괜찮다. 있겠죠. 나쁘다고 믿는 문화에서는 윤회를 믿어서 그 소가 자신의 할머니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소가 윤회한 할머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와 소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 믿지 않은 문화의 도덕률이 서로 다르다고 말해야 될까? 자, 그러면 소고기가 윤회한 할머니일 수도 있어서 소고기를 안 먹는데, 그러면 괜찮다는 애는 할머니인 거 상관없이 할머니도 먹으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가 할머니일 확률이 없다는 겁니까? 소가 할머니일 확률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죠. 그치? 하지만 둘 다한테 물어보면 둘 다 동의할 게 뭐가 있냐면요. 이건 동의한다는 거예요. 야, 할머니 먹지 마라.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야, 소가 무슨 할머니야. 야, 소가 할머니일 수도 있지. 이거에서 안 먹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둘 다 인정하네요? 그건 뭐야? 보편적 도덕률이 되는 거야. 보편적인 도덕률이 되고 있는 거야. 상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절대적인 것. 그죠? 이게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소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 믿지 않는 문화도 할머니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므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그 소가 할머니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 밑줄, 모든 도덕률이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도덕률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인도에 가면 누가 돌아가시면 겐지스 강에 뛰어버리죠. 그치? 왜? 그들은 그게 예의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한강에 뛰었다. 뉴스 나고 뭐 난리 날 거예요. 그는 누구인가 하면서 미쳤나보다 하면서 막 영상 뜨고. 왜? 우리나라에서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 그치? 그러면 그 인도의 겐지스 강에 시신을 띄우는 사람들과 우리나라는 화장이나 매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건 뭐예요? 돌아가신 분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치? 이거는 똑같아요.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같은 노동률, 돌아가신 분께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게 다른 문화, 인도와 우리나라에서 다른 방식, 겐지스 강에 띄워준다 아니면은 매장이나 화장을 한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점은 문화 상대주의에서도 받아들이는 주장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 상대주의를 까는 방법은 뭡니까? 야, 얘랑 얘 중에 당연히 얘가 옳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으면 도덕 상대주의를 깔 수 있는 거죠. 그치? 얘랑 얘 중에 당연히 얘가 옳잖아.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 5문제입니다. 이번 글쓴이의 생각이 왜 유일하세요?
3번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양자 중에 무조건적으로 옳은 게 있는 선지를 다 고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죠? 노예제랑 노예제 안 하는 거 무조건 뭐가 옳아? 노예제 안 하는 거가 옳죠. 그치? 유태인 학살과 유태인 학살하지 않는 거 무조건 뭐가 옳아? 학살하지 않는 거. 그러면 양자 중에 무조건적으로 옳은 가치라는 게 있는 거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깔 수 있겠죠. 이거 똘고 저거 똘다라는 거. 그럼 일단 양자 태길이 가능해야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삐끌의 글쓴이의 생각으로 옳지 않은 거. 글쓴이의 생각으로 옳지 않은 거야. 자, 문화 제국주의에서나 객관적 도덕적 진리가 성립해. 누구들의 주장이었냐면 상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죠? 도덕 상대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이 제국주의, 이 인종차별주의 같은 이런 걸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2번 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거?
자, 3번. 도덕성에 대한 도덕 상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실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네 믿음이라며 왜 결론을 실제로 내냐라고 깠죠. 그지? 그래서 도덕 상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실제와 관련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한 거. 그것 때문에 3번은 맞는 선지가 돼요. 글쓰기의 생각으로. 오케이? 넘어가도 되나요? 자, 2번. 기억은 따상, 니은은 흥상이죠. 그치? 따분한 상대주의, 흥미로운 상대주의인데요.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냐? 4번입니다. 자, 혹시나 다른 거. 저거 몇 번이니? 자, 기억, 따상이죠. 그치? 너가 지금 여기에는 비가 와요 선생님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 본가에 가 있었다. 내 본가가 경북이거든요. 내가 정우야 여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 라고 하는 거랑 세종에 비 오는 거랑 상관이 있니? 없죠. 그지? 그래서 따상은 뭐라 그랬냐면 얘네 둘이가 아예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한쪽이 옳지만 다른 사람은 나도 만약에 근데 비 안 와. 이래 날씨. 근데 정우야 여기도 비가 온단다. 나 세종에 있는 척 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지? 그런데도 양립할 수 없니? 아니죠. 내가 거짓이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뭐가 아니래요. 흥미롭지가 않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4번은요. 자, 상대주의면 둘 다 인정이 돼야 됩니다. 따분하든 흥미롭든 상대주의의 전체적인 조건이 뭐예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거였죠. 왜? 처음에 따분한 상대주의자라고 했니? 흥미로운 상대주의자라고 했니? 그냥 상대주의자라고 했니? 그냥 상대주의자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4번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3번 봅시다. A인지 B인지 옳다고 할 수 없는 거 맞냐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때 선지 구조가 어떻게 되니? 니은부터 판단하는 게 맞죠. 왜? 1, 2, 3, 4에 니은이 있네. 니은이 만약에 양자 태길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게 아니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니은부터 봅시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이상에 부합하기에 개혁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래요. 그러면 vs 묶어봐. vs로 양자택일 돼야지. 아까 도덕 상대주의를 까는 건 다 양자택일이었어. 노예제 할래 안 할래? 학살 할래 안 할래? 할머니 아니야 상대주의니까 넘어가고 문화니까 노예제 할래 안 할래? 학살 할래 안 할래? 저희 다 양자택일이었어요. 근데 답으로 내려야 되는 게 명확한 거였죠. 그치? 그러면 자 합의한 이상에 부합하기에 개혁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데 양자택일이 있니?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날라가서 기딜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기억 유대인한테 관용적일래? 아니면 반유대주의에서 유대인 다 밀어버릴래? 관용적이어야죠. 하나로 딱 다 밀어붙일 수 있죠. 기억 맞는 말. 디귿 신분제가 낫니? 민주주의가 낫니? 민주주의가 낫죠. 다 하나로 밀 수 있죠. 그치? 리을은요. 반민주적인 정부에 항의하는 인사를 감옥에 가두는 국가에 항의한다는 거야. 반민주를 지지해야 된다는 거야. 민주를 지지해야 된다는 거야. 민주를 지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딜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치? 근데 급하면 어떻게? 니은으로 사활을 거는 게 니은으로 사활을 걸어버리는 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수능특강 지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었다. 4번 삐끌을 바탕으로 보기 활동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플라톤이 깐 거는 좋아요. 근데 플라톤이 이러면 자기 반박이라 그랬니? 모든 상대주의는 틀렸다고 했니? 자기 반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상대주의자들이 모든 진리는 적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지? 상대주의자가 다 틀렸다고 했니?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4번 볼게요.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의 생각과 반대되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비한다는 걸 보니까 자, 그는 프로타고라스 같은 상대주의에 모든 사람이 반대해야 한다. 반대쪽으로 다 몰려라니 아니면 프로타고라스의 이 명제에는 틀린 부분이 있다니.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반박한 거죠. 그지? 네 생각은 틀렸어라. 야 프로타고라스 다 반대로 와라. 얘기가 다르죠. 그지? 그래서 4번이 치사문제라 얘기가 아마 3점이 달릴 거예요. 3점이 달린다. 그러면 선생님 5번도 고민했는데요. 저는 왜 5번은 3점이 안 달릴까요? 그 5번 문제예요. 5번은 왜 3점이 안 달릴까요? 라고 하면은 내가 수업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마다 예의를 차려야 된다는 건 똑같다. 하지만 예의 차리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치? 자 그러면 저기 칼라시아족은 먹어치우고 그레시아 사람들은 화장하는데 서로 반대로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칼라시아 사람들은 먹는 게 예의라는 거고
그레시아 사람들은 화장하는 게 예의라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께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건 보편적인 도덕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돌아가신 사람한테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건 그레시아한테도 적용되고 칼라시아한테도 적용되냐고요? 네. 되죠. 그럼 보편적인 도덕률이냐 아니니? 맞죠. 그지? 1번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5번을 하셨는데요. 볼게요. 다리우스의 제안을 받은 칼라시아 사람이 도덕 상대주의자였다면 도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포에 질린 채 애원을 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군이라고 하는데요. 자, 도덕 상대주의자 뭡니까? 이 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고 저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 우리께 반드시 우리 거 지금 뭐야? 칼라시아 사람이에요. 칼라시아 사람들인데 칼라시아 사람들의 도덕을 판단하려면 누구의 얘기만 해야 돼요? 칼라시아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죠. 그치? 칼라시아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도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포에 질린 채 애원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군이라면 도덕 상대주의였다면 너 묻을래? 네 묻을게. 화장할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 상대주의자 관점 그렇습니까? 얘네는 지들 하도록 냅두랍니까? 얘네는 지들 하도록 냅두라겠지.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우리 하도록 냅두라라고 해야 돼요. 그지? 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으니까 니네들이 건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역시나 안 한다고 해야겠죠. 역시나 안 한다고 해야 돼요. 그치?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도덕이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역시나 안 할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자, 쉬었다가 뒤에 거 볼게요. 빡세지? 수특 이래. 얼마나 이래? 졸라 이래.